안녕하세요. 남영고등학교 교사 전형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의대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해서 의대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증원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기 전의 인원이 3,058명인데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권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의 보험용으로 지방권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지방권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서울로 가서 의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하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어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4년 2월에 정부에서 전국 40개 대학의 공문을 전송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니 의대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 이제 전국에 있는 각 대학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정원을 늘렸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의대 정원 규모, 늘어날 인원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요청을 2월 달에 했고요. 3월 4일까지 회신을 달라라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을 제외했고요. 신청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 4개 의대는 증원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 총 정원 한 200명 수준을 배정해서 지역 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4일 날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요. 각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면 그 각 대학 내에서 학칙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지금 2024년 2월부터 시작해서 5월 24일 이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할 때까지 의대 정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늘어난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월 20과 5월 24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5월 16일 날 의료계에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냈었는데 이게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은 법적 권익 침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증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 소를 제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각하당했고요. 의과대학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법적 권익을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돼서 소송 자격을 인정은 하지만 그 청구 내용은 불인정한다라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최종 변경사항을 이제 심의를 하여서 늘어난 인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소를 제기하면서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어떤 세간의 이슈였는데 의대 재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이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비교돼서 이제 판단이 되었겠죠. 그래서 비교 형량돼서 판단이 되어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대입 수시 모집 요강 발표가 마무리되는데 정부에서 각 대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의 50% 혹은 100%까지 자율적으로 선발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인원이요 1497명이 늘어나서 4610명으로 선발을 하고요. 정원 내 선발 125명까지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정부가 이제 발표한 2,000명 인원에는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50%에서 100% 선발을 하는데 그 늘어난 인원의 100%를 다 선발하지는 않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497명이 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과대학은 정부 교육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증원 50%를 반영 예정이다.
정부 방침 변경 등에 따른 변경은 모집 요강 및 공지를 참고하여라 라고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정도만 올해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고 내년부터 증원된 인원이 100%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처음에 그 의과대학 내에서 늘어난 인원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각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이렇게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은 안 됐고요. 지역에 있는 경기, 성대, 아주대, 차의과대, 대학원, 의정원이긴 하지만 차의과대까지 합치면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신청이 요만큼 되었고 배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인원을 보시면요. 이렇게 신청한 결과,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를 보시면 40명, 일반 정원에서 60명 증원을 신청을 하였고 총 100명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13개 대학, 수도권에 있는 13개 대학, 그리고 지방에 있는 27개 대학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인재 선발을 하지 않는 올해만입니다.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은 올해만 지역인재로 선발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선발은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정해서 지역인재 선발 대학은 26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주대학은 이렇게 40명 정원에서 신청한 결과 배정이 60명이 더 돼서 총 정원이 100명을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전체 모집 인원,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전체 모집 인원이 70명이죠, 제주는. 정원은 100명입니다. 그러면 30명은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유보했다가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총 정원 100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 자료는 순심고등학교 윤종호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자료인데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전년도 대비 올해 2025학년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시면요.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 지역,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대전, 충청, 세종, 부울경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도 기존에 있던 2024학년도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에 비해서 다 늘어났죠. 지역으로 살펴보면 49.57%에서 62.09%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충청, 세종 44.62%에서 63.56%,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64.27%에서 65.68%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주 지역을 조금 보시면요.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0%. 그러니까 제주 지역 내에서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그 인원이 14명인데요. 이 14명. 의무 선발 인원인데 실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35명인 거죠. 그러면 모집 인원이 70명에서 2025학년도 올해 지역인재 의예과 선발 인원이 35명이라고 하면 그 선발 비율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지역인재 전용으로 제주대학교 의예과 모집 단위를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6학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51% 이렇게. 절반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제주대학교 의예 지역인재 전형 배정된 증원 100%를 선발하는 것은 2026학년도 때부터이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5명이 증가하고 종합전형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설되면서 3명을 더 선발하고요. 정시는 6명 증가해서 14명에서 20명 총 선발하는 게 2026학년도 대입입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이러한 증원된 인원,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조금 더 지원 전략을 효율성 있게 세울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까 증원된 인원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많이 배정이 되었고요. 예, 정시에서도 일부 선발은 하긴 하지만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도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 수시 모집에서는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염두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능 경쟁력을 강화하면 제주대학교 의예과 지역 인재 전형의 지원 가능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타 대학, 타 모집 단위 지원 가능성의 범위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조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20년부터 2024학년까지 정시 출신고 소재지별 의대 합격자 수 통계 내용입니다. 살펴보시면요, 제주 지역 고3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의대에 지원을 했을 때 제주 지역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한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0부터 2024학년도까지 재학생 합격자는 8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합격자는 59명이 됩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2024학년도 의대 정시 출신고교 소재지별 합격자 수인데요. 그 제주 지역의 고3 학생이 1명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이 10명 합격했습니다. 제주 지역 재학생이 1명 합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재학생보다는 N수생, 즉 졸업생이 합격자, 그러니까 의대에 합격하는 그 비율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통계치를 보면 졸업생이 한 80%에 육박하고요. 그다음 재학생은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학생들이 정시입니다. 대학 수학력 시험을 보고서 정시 지원을 해가지고 의대에 합격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늘어난 그 의대 정원, 증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대를 더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정시 경쟁력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시 상황에 있었을 때 재학생들이 졸업생에 비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능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나타내는, 반증하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늘어난 의대 정원,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및 정시 지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조금 더 면밀히 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 증원 배경에 대한 이해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대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